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와 사이버 공격이 미국 우주안보에 대한 위험 요소라고 현직 미군 고위 장교가 연구단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우주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 공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갱신한 2021년 우주 위협 평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와 나란히 우주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5개국 중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재밍, 즉 전파교란 행위를 통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사이버 공격 위협은 활발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자전 역량과 사이버 공격 위협은 우주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밝혔습니다. CSIS 방문 연구원으로서 이번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작성한 조모의 미군 해병대 중령은 미국이 주시해야 할 북한의 우주 위협은 전자전과 사이버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found in my open source research was that during 2020, in the first few months of 2021, there was very little progress that we saw in the North Korea counter space program that would indicate an increased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in the different counter space categories that we lay out in the report. I think the two areas that I saw the most activity or really activity at all was within the electronic warfare and cyber domain.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위성 요격 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 기술을 우주에서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탄두가 위성을 직접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는 궤도를 도는 위성의 파편으로 위협하는 광역무기 정도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대우주 위협은 사이버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demonstrated an increase in technical ability and expertise in the area. So it's not unreasonable to expect that if they continue on that trajectory, that they could expand their targets to space assets and have do some damage. Whatever damage that is, they could do some damage. 모해 중령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에 대한 손상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금융 관련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병력 재배치나 연합훈련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가 진행 중으로 예단하기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전 그리고 안정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전 세계에 걸쳐 훈련의 주기와 범위는 항시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한반도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미국 국방부는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대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헌신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한일 3국 안보보좌관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의 이 같은 헌신과 동일한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미국에서 국제사회로 한층 더 넓혀갈 것이며 미국의 백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5일 국무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연설을 통해 미국에겐 다른 나라들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는 이곳 미국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인 이번 유행병을 종결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세계적 난국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전 세계에 미국의 지도력이 무엇인지, 미국의 독창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 내에서 백신 공급에 더 확신이 생길수록 다른 나라들과 이를 더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노린 해킹 공격을 위해 허위 웹사이트까지 만들었다고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이 분석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역으로 이용해 공격에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술이 더욱더 치밀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큐리 엘리트란 이름의 웹사이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침투를 테스트하고 코드 감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안전 평가 등을 실시한다는 사이버 보안 업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업체는 알고 보니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노린 가짜 사이트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은 최근 자사의 위협 분석 그룹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그룹의 새로운 해킹 활동이라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사이트 하단에 PGP, 즉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 링크를 걸어놓고 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안을 위해 해당 링크를 누르면 실제로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킹 공격 대상을 물색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보고서가 지적한 활동은 구인구직 전문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을 활용한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으로 보안 전문가라고 속이고 만든 계정, 그리고 보안업체 인사 담당자라고 속인 계정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으며 링크드인에서도 이번에 언급된 계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글의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활동 수단이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not just conducting cyber attacks. It's now creating fake organizations and websites to trick individuals that are looking to protect themselves from North Korea and to actually making themselves more vulnerable to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그룹이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 그 수단이 더 치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ve set up multiple personas and they're interlinked, right? So that even, very sort of careful and suspecting researchers can look up some names here or there or click on a PGP key and things like that and basically fall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se sources are verified when they're actually not. 파틀렛 연구원은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구글의 주의보 공개와 같이 관련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공유해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리전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경제적 또는 첩보 목적 등으로 벌이는 사이버 분야 활동에 대한 미국 당국의 외교 전략적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이 활용하는 링크드인이나 트위터 등 민간 부문에서의 주의와 경계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출신으로 2년 전 탈북을 시도했다 붙잡혀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됐던 북한인 3명이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언론인 바이칼 데일리는 최근 보도를 통해 지난 2019년 3월 러시아 극동지역 브라티아 공화국에서 한국 대사관이 있는 몽골로 불법 월경을 시도하던 중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혀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북한 출신 노동자 3명이 최근 출소 후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현재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아무르주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이들 북한인 3명은 북한 독재 정권의 환멸을 느껴 탈북을 결심하고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계획을 세운 뒤 이동하다 몽골 접경 지역에서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티아 공화국 내 인권 운동가들은 이들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탄압이 명백하다며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운동을 벌여왔으며 이들을 도운 지역 인권운동가인 알렉산드라 마하노바 변호사는 이들 탈북민들이 죽더라도 자유롭게 죽고 싶다며 자유를 갈망해왔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참전 유공자 훈장 수여자 3,500여 명 가운데 한국전 의무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리처드 드워트 해군 하사를 2주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5일 2주의 인물로 19살의 나이에 한국전쟁에 의무병으로 참전했던 리처드 드워트 하사를 선정하고, 드워트 하사는 1950년 제1해병사단 1의무대대에 투입된 뒤 이듬해 4월 미국 해병대 7사단에 배치됐으며, 전투 중 자신이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황이었지만 총격전 속에 부상당한 동료 병사 4명을 연이어 구호하다가 적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드워트 하사는 전사 직후 한국 임시묘소에 안장됐다가 수개월 뒤 뉴욕 엘미라시 소재 우드론 국립묘지에 옮겨진 뒤 1976년 전몰자의 날을 기해 영웅 훈장을 받았으며, 현재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고향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